지역의 정치 행정의 이슈를 깊이 있게 진단해 봅니다. 장안의 이슈, 오늘도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전 충남 행정통합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통합 의제가 불씨는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각 후보들마다 또 통합 의제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다양한 통합론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선거를 앞두고 통합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북 대전까지 다 통합하자, 충청권으로 하나를 묶자. 이런 또 의제를 던졌습니다. 네, 지난번 충북 타운홀 미팅에서 이런 의제를 던졌는데 사실은 처음 통합론을 꺼내고 민주당 충청 지역 의원들을 초대했을 때 청와대로 초대해서 오찬할 때 그때 충청 지역 의원들이 충북까지 통합하는 걸 열어놓고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던 상황이기도 하죠. 예. 근데 글쎄요, 대통령이 대전 충남 통합이 사실상 이제 무산된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어렵다고 대통령도 판단한 것 같고요. 예.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공약은 5극 3특이라고 해서 각 지역의 큰 통합을 얘기할 때는 사실 충청권 전체 통합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원래의 모델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원래 안대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또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충북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래 5급 3특에 좀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3특이라는 게 제주, 강원 그리고 전북인데 충북이 하나 또 추가되면 이재명 정부가 처음 계획해왔던 거 달라지니까 어찌 보면 일부러야 그렇진 않겠지만 이렇게 된 김에 원래대로 충청권 전체를 통합하고 특은 3특으로만 가는 걸로 좀 이렇게 좀 논의를 해봐라 이렇게 또 운을 떼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게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면 특별한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정치인들 그렇게 메시지로 받아들이죠. 예. 그러면 지금 대전 충남도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무산이 됐는데 이 충북까지 같이 통합하라는 거는 쉽지 않을 텐데 이걸 어떻게 통합론을 만들어낼지 고심들이 각자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은 이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돼서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통합이 무산됐다는 걸 선언하고 이걸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정리를 안 하고 계속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서야 이제 민주당에서도 통합이 어렵다고 보고 충남하고 대전시장 경선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치르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데 이 통합을 그러면 이 단계에서 앞으로 민주당은 이 통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또는 지방선거 임기 단축을 해서 통합을 끌고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장기 과제로 놔둘 건지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한 충북까지의 통합을 포함해서 논의를 시작할 건지 그럼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과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그려지고 그런 것들이 지방선거 공약으로도 나와야 되고 이런데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치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를 안 한 것처럼 찜찜한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부터 일단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지금 대혼란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된 시초는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한번 얘기한 뒤로 급작스럽게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 동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와서 사실상 무산이 됐고 또 최근에는 장철민 의원이 대전 세종 청주를 통합하자 신수도 통합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좀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충청권 통합하고는 좀 결이 달라서 좀 다릅니다. 충남을 조금 빼고 가는 거죠. 그리고 대전하고 세종하고 통합하고 또 충북에서는 또 청주만 빼서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과 경기도 이 모델대로 세종, 대전, 청주를 하나의
신수도 그리고 그를 둘러싼 충청권 뭐 이렇게 예, 그 나머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충남하고 충북을 합쳐서 예. 충청권으로 이렇게 또 통합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지금 사실 대전 충남 어찌 보면 정서적으로 가장 가깝고 뭐 분리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예. 가깝고 뭐 이익 지역 이익으로 볼 때도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그런 도시 그 광역 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통합하자든지 아니면 일부만 떼서 통합을 하자든지 이런 방식으로 자꾸 의제를 던져버리면 이게 어떻게 논의를 끌어갈 것인지 과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나중에 수습할 것인지 그리고 앞서서 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에서 그럼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어떤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논의만 그냥 막 벌려놓고 특히 집권 여당이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앞으로 통합 논의는 더 훨씬 어렵고 마치 이제 수렁에 빠질 것 같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들마다 이 통합과 관련해서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경쟁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천명 의원은 당장 그 다른 지금 두 명의 후보들에게 관련해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허태정 네. 전 대전시장하고 그리고 장종태 의원하고. 그런데 장종태 의원은 뭐 하자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허태정 시장 캠프 쪽에서는 좀 미온적인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이 통합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토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후보들 간에 또 토론 그 경선하는 과정에서 토론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특정 주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철민 의원은 왜 어떤 의도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뭐 장철민 의원은 뭐든지 지금 의제를 선점하고 끌어가야 되는 면이 있고 예. 또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더 뭐 경쟁력을 갖는다. 그리고 이제 수도 새로운 수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좀 크게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더 경쟁력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맞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던질 때인가라는 데서 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지금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걸 막 자꾸 던져놓으면 예. 그럼 어떻게 과연 이거를 수렴해 갈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지금 장철민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 후보나 또 던진 이야기가 2년 임기 단축해서 2028년 총선회 때 통합을 하자, 주민 투표를 하자. 이제 충남지사 출마 선언 박수현 의원도 그 주장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럼 그 논의는 또 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세종까지 통합하면 세종시장도 그건 임기를 단축합니까? 아니면 청주시장을 또 임기를 단축합니까? 충북지사를 임기를 단축합니까? 이게 논의만 계속 커질 뿐이지 과연 이게 뭐 정리가 되거나 단일 안을 내놓거나 합의를 하거나 또한 주민 동의를 받거나 이런 거는 너무 혼란스럽게만 하는 그런 거 아닌가. 특히 예. 이제 집권 여당에서는 정리된 안을 가지고 내놓고 이걸 해서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주민 선택을 받고 그거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박수현 의원도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뽑으면 2년 임기 단축해서 다음에 있을 그 국회의원 선거 때 통합시장을 뽑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 여러 아이디어 중에 그 통합이 무산되고 난 뒤에 이 통합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것들로 이제 임기 단축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박수현 의원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거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임기를 단축하는 문제가 간단치가 않아요. 그게 네. 그 본인들 당사자들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거를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될지 그렇겠죠. 아니면 예. 당 차원에서 당의 후보들이 됐을 경우에 이걸 강제하기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4년 임기를 보고 법에 보장된 단체장을 뽑았는데 주민들이 뽑았는데 그건 무시하고 그냥 그렇죠. 통합하고 다시 임기 조정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도 또 안 맞는 얘기고. 예. 지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는 지금 제시를 못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충청권에서 통합 논의를 할 때도 전체적으로 충청권에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력 문제가 조금 불거졌다고 보여졌는데 예. 사실상 관철하지 못하고 이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누구도 나서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자라고 제안하는 사람도 없고 그거를 의견을 모아내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자연인처럼 그 산재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아이디어만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당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큰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추진해 왔고 그렇죠. 또 주민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2년 후에 하게 될지 4년 후에 하게 될지 또는 대전과 충남에 하게 될지 뭐 충청이 전체가 같이 하게 될지 이 모든 것은 다 어찌 보면 그 주민께 다시 설득하고 그 또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죠.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자꾸 내놓는 거는 뭐 어떤 선거 국면에서 본인들이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치지만 적어도 이제 좀 실패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좀 마무리를 잘 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잘못한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민 의견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이거는 반성하고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같은 당이라면 후보 의견을 모아서 이번 지방 선거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내놓는 게 그래도 그래야 주민이 좀 선택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산을 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럼요. 결산을 하고 새로운 회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대전시장 선거 구도가 박범계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이제 3자 구도로 굳혀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의 사퇴가 이 3명의 후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그 기존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 가장 유력했던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가장 그 유력했던 주자 중에 한 명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뭐 현실적으로 허태정 시장이 가장 그 수혜를 보는 후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지난번 장철민 의원과 함께 그 박범계 의원이 그 기자회견 한 걸 가지고 그 박범계 의원이 장철민 의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장철민 의원이 그냥 뭐 예고 없이 그 박범계 의원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뭐 이렇게 또 그렇죠. 보도가 됐던데요. 현장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통합론이 그 통합론이 나오기 전에 대전시장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장철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의 공감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박용갑 의원과 그 장철민 의원이 포럼을 만들어서 같이 하기로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공감대들이 있었고 그리고 장철민 의원이 그 얘기했던 신수도 뭐 그 특별시 그 제안도 박범계 의원이 계속 주장했던 그 메가시티 전략과 거의 유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약속된 대련은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그 박범계 의원의 마음을 얻어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박범계 의원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장철민 의원을 지지하지 않을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관련이 없다면 그걸 강하게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조금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뭐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 다 친하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그날 그 박범계 의원이 기자실을 찾은 이유는 사실 지난주에 SNS를 통해서 자기 불출마 선언을 먼저 이렇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된 배경 같은 걸 좀 설명하는 소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그냥 간담회 자리 이런 자리에서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장철민 의원이 온 거죠. 그리고 장철민 의원이 그날 또 그 앞서 그 공약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안 가고 온 것 같은데 장철민 의원이 얘기했던 아까 대전, 청주, 세종 통합 이런 안이라든지 또 2년 임기 단축해서 하는 통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박범계 의원이 동의를 했거든요. 뭐 물론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만 뭐 그 자리에서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와 있는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겠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상당히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였고요. 또 이제 박범계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허태정 전 시장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이런 해석이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절로 그 장장연대, 장철민, 장종태 연대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선이라는 게 또 경선 과정에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처음에 50%를 넘기지 못하면 결선을 할 때인데 그럼 이제 약자끼리
어떻게 손을 잡아서 이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죠, 우리 정치사에.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장장 연대와 장장 캠프에서는 2등만 하면 된다. 2등이라도 하면 2등 전략으로 가능성이 하나요? 있다. 예, 뭐 예. 이렇게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대전 정치인들의 속마음을 알기는 어렵지만 그 통합 논의가 되기 전에 있었던 상황에서 유추해 봤을 때 현역 의원들이 장철민 의원 쪽으로 약간 쏠림의 경향이 있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허태정 시장은 극복해야 될 과제일 거고, 예. 그리고 장철민 의원을 다시 이거를 불씨를 살려내는 과제를 안고 경선에 돌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남지사 선거도 지금 민주당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지금 상당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박수현 후보와 박수현 의원과 양승조 전 지사 간의 캠프 간에 공방전이 또 있었어요.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렇고 이게 좀 날카로워지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네, 점점 뭐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양쪽이 선거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양승조 지사는 조직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선거고, 박수현 의원은 지금 사실상 경선 캠프도 없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완전히 공중전으로만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양쪽이 그러니까 약간 건너갈 수 없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우세하다라고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들이 양쪽 지지자들 사이에 감정 싸움으로 진화하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신경전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공방은 이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예. 뭐 천안에 있는 천안신문인가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박수현 이름을 밝혀도 되는 거죠? 그럴까요? 뭐 본인들이 공개하니까. 예. 박수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뤄진 그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박수현 의원이 빠진 상태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다. 후보군에 넣지 않고 여론조사를 한 했다. 거죠. 그거를 이제 박수현 캠프 측에서는 양승조 캠프 측에서의 공작 아니냐, 공작이란 말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 이렇게 이제 받은 거죠. 의도된 거 아니냐. 예. 박수현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또 이제 주장을 하니까 또 당연히 그쪽에서도 기분이 나쁘겠죠. 예. 뭐 본인들이 발표한 것도 아닌데. 의뢰한 것도 아니고. 예. 이렇게 이제 작은 거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뭐 거의 이게 본선 싸움인 것 같죠. 거의. 본선보다 더 치열한 당내 경선. 이제 뭐 충남지사는 경선으로 지금 확정이 됐지요. 네네. 오늘 충남지사하고 대전시장 경선을 각각 민주당이 발표를 했죠. 나수열 부군수까지 해서 이제 충남은 3인이 경선이 확정이 됐고요. 네. 예. 이렇게 되면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뜨거우면 경선 이후에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요? 뭐 모든 경선은 후유증이 남죠. 예. 그럼 본선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선에서 남겨진 그 후유증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게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의 관례이고 그거를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표면적으로는 이제 통합된 원팀 선거운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의제를 좀 볼까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개헌 논의,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가 이게 좀 빠졌어요. 우리 지역은.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대통령도 또 관련해서 언급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지는 게 아니냐 해서 지역정치권 그리고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도 같이 투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뭐 취지는 여야 논란이 없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1단계 개헌을 하고 논란이 있는 건 나중에 또 논의를 통해서 하자 이런 거였는데 그 과정에 이제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이제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뭐 관습헌법이라는 이상한 회귀한 논리로 인해서 그렇죠.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엄청난 노력과 뭐 갈등과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가자는 거는 거의 이제 국민적 합의가 됐다고 보이고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완전히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법적인 것도 만들었지만 국회도 이제 완전히 내려오기로 했고 대통령 뭐 세종 집무실도 만들고 지금 거의 다 되고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번 개헌 때 완벽하게 그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거를 뺀다는 거는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걸 왜 굳이 빼가지고. 굳이 빼서. 예. 그래서 이거 상당히 우려할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반대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오히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좀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앞에서 뭐 장 기자님 설명하셨지만 그 행정수도 관련돼서는 사실상 국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개헌을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개헌은 단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개헌 한 번 하는 데에도 굉장한 그 지금 모든 선거 때마다 개헌 논의가 등장하고 그 개헌 논의 등장하고 난 뒤에 실제로는 안 되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개헌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 권력 구조 문제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합의하기 쉬운 걸 먼저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행정수도 합의하기 쉬운 건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권력 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가는 개헌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건 불가능한 그렇죠. 일이기 그렇게 때문에. 묶이면 안 되죠. 또 네, 권력 그렇기 구조하고. 때문에 이 행정수도 부분은 합의된 안으로 보고 이번 개헌안에 넣는 게 맞다.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 표심을 고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거든요. 글쎄 뭐 이 행정수도를 명문화한다고 해서 수도권 표심이 이게 사실은 그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년 동안 묵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표심이 그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그 수도권 표심을 얘기하는 거는 기후다. 그렇죠. 예. 네. 실제로 그 충청권이 이걸 추진할 만한 정치력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정치권이 정말로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 이렇게 좁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도 더 다뤄보죠. 충남 교육감 선거 사선 국회의원 출신의 이명수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16일에 출마 선언했고 13일에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고 해요. 그동안 뭐 4번 연속 국회의원을 했었고 아산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2020의 총선 때 현역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현역 컷오프 대상이 돼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 위에 이제 오송 첨단 의료 산업 진흥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71세입니다. 근데 이제 좀 우려하는 시각이 있죠. 정치를 계속 해왔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뭐 비록 다른 대학에서 부총장도 하고 해서 뭐 교육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16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고 그 이외의 시간에도 정치권에 있었고 특정 당에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교육감을 하는데 과연 적합하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계속 교육행정을 해왔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이라는 게 우리 미래 세대를 맡기는 굉장히 중요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좀 제가 좀 세게 말하면 정치권에서 쓸모가 없으니까 갈 자리가 없으니까 너무 센데요. 그러니까요. 불러주지 않으니까 교육감이나 해봐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대전 지역에서도 또 한 분 있습니다. 또 너무 센가요? 진동규 유성구 전 구청장께서 그동안 구청장을 2번 했지만 이후로 총선도 몇 번 나와서 공천을 못 받고 또는 구청장 선거 또 다시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이제 교육감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미래 세대 책임이니까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가능하면 또 정치적인 그런 이슈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전문가가 좀 교육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정치에서 잘 안 불러주니까 나오는 그 높은 인지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건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출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교육감 선거 자체가 워낙 깜깜이 선거로 가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그 하나의 유리한 점을 가지고 출마를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예전에 충남에서 그 김태흠 도지사와 그 국민의힘 정치인 출신 이명수 의원이 그
도지사와 교육감으로 런닝메이트. 런닝메이트 한다는 예. 그런 소문이 꽤 있었거든요. 아하. 그게 실현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다 보면 그 교육을 정말 정치화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안의 이슈.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정재환 기자 그리고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20일 금요일 5시 ND의 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 곡으로 푸는 블론즈의 화스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